오늘은 엇박자리 마무리 부분을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위기 부분, 공연 당일. 자, 시간적 배경은 이제 공연 당일이 되겠습니다.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D와 나는 무대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요런 상황이에요. 공연을 2시간 앞두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선생님, 드라이 리허설이 뭐예요? 자, 드라이 리허설은요, 카메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돌리지 않고 스태프가 모두 모여서 이제 큐시트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사전 공연하는 것처럼 해보는 걸 이야기해요. 카메라도 한번 이제 세팅을 싹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사실 뭐 텅 빈 의자들 눈 있니? 뭐 그런 건 아니죠. 약간 의인화를 사용해서 뭔가 좀 이제 시선의 집중 이런 걸 이제 느끼려는 어떤 장치입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자, 엇박자 뒤에 어떤 마음, 이런 심리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곧 시작되겠지. 걱정 마. 오늘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자, 공연을 앞두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우리 어디서 나왔죠? 맞아요.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관객만 이제 오면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관객만 이제 뭐 수용하면 이제 공연 준비가 끝났다. 뭐 공연 준비 끝을 이제 알리는 어떤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엇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또 그리고 딱 하더니, 자, 요런 것들은 어떤 표현이죠? 예, 맞아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요런 거를 이제 초시계가 이제 똑딱 넘어가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음성 상징어. 즉, 뭐, 의성어 같은 걸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연장에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지금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쓰여요? 뭐뭐처럼 요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자, 관객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다? 해일. 자, 그래서 관객이 가득 찬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서술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설은 이제 뭐 서술자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술 방식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봤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그만큼 가득 찼다는 걸 얘기하겠지.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자, 요거는 우리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이제 관객의 마음을 좀 추측해보는 표현들인 게 있습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이제 파도 소리, 요건 은유적 표현이죠. 함성 소리 이런 거를 파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자, 뭘로 시작하죠? 짧은 무성 영화. 무성 영화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화를 이야기해요.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지금 있잖아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베개를 들고 나타났대요.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입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위에 속에서 불이 켜졌다. 자, 근데 그때 멀리서 뭐가요? 오케이,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자, 기타 소리가 터졌다라고 하면서 자, 무성 영화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공연도 자, 기타 소리가 터졌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부터 노래 소리가 들림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와!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헤일이 일었다. 자, 한 차례 헤일, 엄청난 함성 소리, 관객들의 환호, 요런 거를 헤일에 이제 비유한 표현이 등장했고요. 열광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비유적으로 자,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자, 내가 봐도 이거는 이제 공연을 기획한 나를 얘기하고 있죠. 서술자다.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관적인 감상인데요. 내가 봐도 멋있었는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했다는 얘기겠지. 흑백 무성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자, 지금 굉장히 멋지죠? 그 스크린, 보통 막 하얀 스크린에다가 이 빛을 비치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스크린을 찍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듣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뭐뭐보다 이런 비교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만큼 멋지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더블 더빙은 능수능란하게 이제 공연을 진행했다. 자유자재로 이제 엄청 능숙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나는 엇박자 뒤에 어떤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영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근데 분명히 아까 스크린 찢었다고 했는데 다른 스크린도 있었나 봐요. 그죠? 재채기라는 어떤 무성영화를 또 그 노래와 함께 재생을 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영화를 보면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자, 지금 엇박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의 이름이 엇박자 뒤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요거는 의도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엇박자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 준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약간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고 있고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블 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자, 그래서 내가 이 노래가 엇박자 뒤를 위한 노래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라고요? 오른쪽에 밑줄 좀 칠게요. 나는 더블 더빙의 엇박자 연주가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뒤에 엇박자 합장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엇박자 뒤에 바치는 노래 같다고 생각. 여기서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 느껴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숨어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연이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호응했습니다. 자,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자, 첫 번째 기차, 두 번째 그 재채기 무성영화, 그죠? 첫 번째는 영상과 음악 연주를 연결해서 공연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극적이라는 말이 뭐죠? 극적이라는 것은 뭐 사전에 찾아보면 그게 특성을 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극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른쪽도 엇박자가 나는 게 꼭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의 평가는 와, 이것도 굉장히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라는 이야기고, 당시 엇박자 뒤의 노래 역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정 부분.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왜죠? 앵콜, 앵콜. 뭐 하나 더 해주라고. 그죠?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뒀다. 더블 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조용히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고요해졌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평평한 일직선으로 어둠 속으로 전부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건? 맞아요. 엇박자디가 어떤 깜짝 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음영,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거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나 몰래 뭔가 준비해 놓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자, 지금 보면요. 음악이 관객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앞에 관객들의 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럼 사실 소리라는 건 청각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서도 음악, 청각적인 이미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스며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시에서는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설에서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20년 전 축제 때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대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엔 서로의 음이 맞지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무슨 부르는 바로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그래서 요런 이제 것을 기획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겠죠.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음치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요런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앙코르 공연에서 이제 나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엇박자 D는 어떤 노래를 선물로 준비한 상황이에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 음치에 대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깨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연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지금 보니까 시각화해서 표현한 거,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 퍼져나가는 모습, 이런 거 다 시각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공연에 집중하는 어떤 관객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니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말 부분이에요. 자,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자, 일단은 아까
엇박자 D가 나한테 얘기했던 건 무선 헤드셋에서 나한테 전해진 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그 말이 전해지진 않아요.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자,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은 뭐죠? 아름답다입니다. 서로 다른 음치들의 노래지만 지금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말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해소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내적 갈등의 해소. 마치 화음 같았다.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뭔가 엇박자 뒤에 마음속에 있는 게 지금 이 친구들의 반응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지금 또 이것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 노래가 관객들한테 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왼손처럼 더듬더듬 내려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묘사하는 중이에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도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겠고요. 휘파람 브라보가 또 나옵니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게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래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이유는 리믹스 좀 조화롭게 들리게 리믹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말,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과거 회상을 하고 있나요? 그죠? 그들은 모두 입을 번긋거리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자, 번긋거리면서예요. 나도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고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립싱크를 하고 있었대요. 음치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번긋거렸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입만 번긋거렸어요. 자, 개성을 존중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래를 부르면 그게 또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친구들은 지금 립싱크를 하면서 뭘 느끼고 있어요?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엇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엇박자 D는 우리한테 이런 공연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상처,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음치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뭐였어요? 음이 달랐지만 화음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로의 목소리를 해치거나 망치지 않도록 리믹스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엇박자 D의 음이 변합니다. 옛날에 엇박자 D가 낸 엇박자는 방해하는 요소였는데요. 현재의 엇박자는 맞아요. 개개인 저마다의 어떤 개성을 얘기하는 요소였고 합창을 완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전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고 회개성을 강요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음악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비판을 던져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창의 의미란 엇박자 D에게 합창이란 자신만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합창이다라고 해요. 왜요? 음악 선생님은 야, 너 이 박자, 못 맞추지. 립싱크해. 조용히 해. 이렇게 회기성을 강요했거든요. 근데 엇박자 D는 그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고, 그때도 자신만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창이란, 엇박자 D에게 합창이란 뭐라고?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합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립싱크의 의미란 옛날의 립싱크는 우리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예의를 표하는 어떤 의미의 립싱크였습니다. 그 편견 고정관념을 극복한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학습활동까지 같이 봐볼게요. 이 소설의 주요 내용과 구성 방식의 효과를 시간적 배경과 연관지어서 알아보자. 자, 현재, 과거의 상,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런 시간의 흐름은 맞아요. 과거로 왔다 다시 오니까 순행적 구성이다. 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나는 엇박자 D를 만났어요. 그래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우리 같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었을 때의 일,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엇박자 D에게 상처를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엇박자 D가 총괄 기획하고요. 나는 보조했어요. 또 친구들을 초대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음치들의 목소리를 리믹스해서 들려줬고, 우리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하, 다름과 개성에 대한 어떤 조화가 있을 수가 있구나. 엇박자 D의 생각에 공감하고 예의를 표현을 의미해서 립싱크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전개한 이유, 이 부분은 이제 출제되기 딱 좋은 부분이겠죠. 자, 이유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이에 있어 그게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 과거가 현재 인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음악 선생님에게 받은 아픔을 현재 이르러 극복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과거, 현재 순으로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 사건 단절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엇박자 D의 특징, 과거 열성적이었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공연 기획을 맡았고 아픔을 극복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술자 나의 특징, 나는 그 상황을 계속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계속은 아니고 고등학교 시절 현재는 엇박자 D를 공연 기획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극복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주변 인물이다. 작가는 나를 누구로 설정했다? 서술자로 설정했다. 이런 설정은 왜 일어난 거예요? 엇박자 D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누가? 독자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이런 시점 부분에서 1인칭 관찰인데 요런 것들을 이제 끼워 넣어서 정답이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소설의 중심 사건. 자, 음악 선생님이 생각하는 합창이란 뭐였죠? 맞아. 의미가 어때요? 똑같은 게 합창이다. 개개인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은 각자 자신만의 박자와 음정으로 노래에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 합창이란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런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립싱크하는 장면, 예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중요하죠. 주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소설로 정리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읽고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요, 항상 답지에 있는 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항상 본문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